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DGB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DGB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 사실 제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 영상을 라이브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GB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DGB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죠. 뭐 대구은행이라든지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등등등 가지고 있는 금융사이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은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는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 2차 세미나 영상을 보았는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던 내용들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이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은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자면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전체적인 틀,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했을 당시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도 함께 보시면은 이 자료 같은 경우 해설서의 목적, 이런 목차에 대한 자료인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들이고, 세 번째도 보시면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향후 계획 같은 경우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료가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정부와의 정책과 상당히 좀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측은 이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평가 또한 있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 같은 경우를 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 주에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때문에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DGB 금융지주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2월부터 시작한 상당한 상승의 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에 대한 내용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면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바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2차 세미나에서도 사실상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 저평가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 부분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상 시행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DGB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거의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